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낮에 만나는 미국 주식 라이브 6월 19일 목요일 애프터월가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한 주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씩 해결은 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어제 FOMC 지나갔고요. 그리고 또 지니어스 액트 상원을 통과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진짜 뭐 주식이고 뭐 코인이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서클 하나만 갖고 있었어도 2주일 사이에 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하나를 또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동 이슈가 계속 시장을 괴롭히네요. 들어오기 전에 또 속보 들어오는 것들을 보니까 뭐 괜찮아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반대로 뭐 이스라엘은 또 이제 정조준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게 또 시장에 조금 변동성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일은 일단 뉴욕 증시가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이어서 살짝 조금은 긴장을 풀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어디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일단은 뉴스를 계속 봐야 되긴 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 말씀드렸던 중동 이슈 그리고 FOMC 이슈 이게 워낙에 좀 큰 이슈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또 보시는 것처럼 뭐 지수가 거의 안 움직였죠. 약보합, 강보합 수준에서 약간은 투자자들이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연준은 이제 동결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관망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한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고민 포인트를 만들면서 액션을 취하기가 어렵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결국엔 서클이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을 통과하면서 서클이 34% 추가로 상승을 했고요. 뭐 하루에 34% 오를 수도 있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시는 것처럼 상장 이후에 500%가 넘게 올랐습니다. 무려 2주 동안. 이와 동시에 코인베이스도 어제 두 자릿수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야흐로 진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가 열린 걸까요? 중요한 투자 포인트들 담아서 오늘도 애프터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애프터월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 미주미 장우석 부사장 그리고 안동훈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일단 내일은 휴장인데 네. 그래서 약간 좀 마음 놓고 긴장 풀고 좀 얘기를 해볼까 싶었는데 뭐 중동 이슈들 조금 들어오는 속보들 네. 보다 보니까 또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일이 휴장일인데 쉬려고 그러면 일단 트럼프가 쉬어야죠. 그렇죠. 안 쉬면 뭐 우리가 못 쉬는 거고. 네. 제가 이제 시장을 보니까 이 트럼프가 상당히 조금 정말 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락이 이 트럼프의 문제가 큰데 사실은 이란하고 도대체 대화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그러게요. 전 잘 모르겠고 아니 할 듯 안 할 듯 하기 때문에 마치 관세같이 뭔가 굉장히 모호성이 크죠. 네. 이렇게 대통령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또 한 가지 아니 파월 연준 의장을 다시 멍청이라고 얘기했죠. 네. 약간 좀 발언 자체가 약간 한 나라의 대표 같지 않은 발언하기 때문에 장이 빠지는 게 아닌가. 저 빠지는 이유는 다 트럼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간밤에 어쨌든 보합세를 유지하기는 했습니다만 지난주부터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장을 가로막고 있는 게 결국에는 트럼프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약간 좀 무서운 건 저는 이제 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신경을 안 쓰면 네. 주가를 어떻게 전망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망하게 되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보는 시간 내내 짜증이 난다는 게 문제죠.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뭐 자세한 얘기들은 저희가 이제 키워드 토크에서 좀 하겠습니다만, 오늘 키워드 내용들을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중동 이슈는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님이랑 중동 이슈 얘기 오프닝에서 간단히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뭐 공격을 하겠다. 예. 그냥 일단 명령은 보류하고 있고 뭐 네.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지금 앞서 뭐 이 협상단이 간다 뭐 예.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걸 정치적인 걸로 좀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뭐 관세부터 해서 모든 게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그냥 정치적인 문제를 자기 문제를 이제 외부로 돌리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그래도 군사적 지원들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고 있는데 만약 진짜 B2로 소위 말하는 이제 GBU 57 벙커버스트를 예. 때리면 직접 개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또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명목상 아니다, 그냥 빌려준 거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빌려줘요? 누가 감히 벙커버스터를 빌려줘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충분히 트럼프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빌려줬다. 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정치적으로 네타냐후도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가 있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네. 지금 그래서 이상하게 내용들이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러게요. 예, 그냥 핵 이런 거는 핵 위협은 뭐 원자력 원자 폭탄 만든 거는 약간 핑계 같은 느낌도 좀 들고. 네, 지금은 약간 그 핵심에서 벗어나서 서로 그냥 정치적인 걸 이용한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얘기가 곳곳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장 무조건 항복해라라고 했었는데 간밤에는 또 이란이 사실 우리랑 대화하기를 원해. 뭐 실제로 백악관에 오려고 해.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지? 싶었는데 또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속보로 뭐 이란 대표단이 진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또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그 이란의 원전 시설을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대요.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로 원전 시설 타격하면은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스라엘이 이라크는 타격을 했거든요. 예. 옛날에 그 원전 시설 타격해서 이제 무마시킨 게 있고. 근데 현재 지금 가장 문제되는 거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그 포르도 지역. 예. 예, 포르도 지역에 이제 거기가 이제 핵을 지하에 네. 보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산악 완전 화강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단단한 돌덩이 아래에 들어가 있어갖고 예. 그게 이제 테헤란에서 이제 남서부 밑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필요할 때 비원 폭격기 가동해서 벙커버스터를 때려야 저걸 그렇죠, 없앨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 발로 때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한 발로 60m 간다잖아요. 이 네. GB 57이 이게 벙커버스트인데 예. 얘가 한 4발 5발을 때려야 돼요. 와. 이건 90m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 한 번 때리면 60m 내려가는데 예. 근데 실제 거기까지 내려가려면은 이게 상당히 복잡한 와, 거죠. 깊게도 숨겨놨네. 네. 그래서 B2 스텔스 전폭기가 예. 가서 이 무게가 있으니까 이제 가서 네. 5만 피트 상공에서 이게 그냥 폭탄이거든요. 예. 정확하게 그냥 수직 낙하로 때리는 거라 네. 높은 고도에서 위치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포함해갖고 때리는 대각선으로 거죠. 써야 되잖아요. 네, 살짝. 때려야 되는데 한 발 때리고 또 정확하게 또 때려야 돼요 거기를. 그게 땡 어렵겠네. 때리는 걸로. 네, 안 그러면은 못 들어가니까. 아, 그러네. 살짝만 옆으로 비껴놔도 다시 쏴야 되는 스택을. 그래서 상당히 이게 되냐? 이게 이제 미국 공군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네.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건데, 근데 뭐 일단 때리고 보겠다는 건데 이거 없이 어떻게 때릴 건지.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미국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게요. 네, 아니면 진짜 소위 F-15가 가서 네. 한 얘기가 되어 있는 건지. 예, 열 몇 발을 예. 그냥 차례로 때리는데 정확하게 똑같은 데다가 계속
할 수 있는지. 어. 왜냐면 그건 뭐 몇 미터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몇십 발을 그대로 이제 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건 불가능한 거의 것 탐프가 같은데. 가셔야지만 될 수 있는 되는 거 그러네요, 아닙니까? 진짜로. 예, 예. 아니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뭐 조준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수사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네, 뭐 근데 이스라엘은 좀 진심인 것 같고요. 아 진짜 어렵네. 이스라엘은 진심인 것 같고.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중동의 정세가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고 네. 이란은 이제 곧 뭐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또 한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가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원래 사우디가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좋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태로 다시 이란 편을 좀 들었어요. 결국 이슬람은 또 이슬람이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 든 이유가 네. 이란이 핵을 가져야 예. 사우디가 핵을 가질 명분이 생겨요. 그런 게 또 있고. 근데 만약 못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우디도 못 가질 명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빈살만은 뭐 아시겠지만 전 세계 제일 1위 부자고 그렇죠. 그 부자가 돈이 더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음. 딱 하나 더 필요한 게 이제 핵입니다. 핵.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동 내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긴 하던데, 예. 이스라엘만 가지는 건 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동에서 어떤 좀 위신을 세우려면 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게요. 네. 결국 그러면은 지금 뭐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건 알겠고, 그러니까 딱 얘기하면 누군가가 버튼 하나 누르면 큰 일이 터질 수도 있는데 그 버튼을 과연 누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서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상황 판단을 할 때 큰 불확실성과 위기는 좀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해서 약간 좀 움츠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식 투자자는 네. 주식은 또 이거랑 정치랑 좀 한 발 떨어져서 그러니까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 전화예요. 그러니까 유가 그러니까 봐야죠. 유가 네. 말고는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또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이.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 그 호르무즈 해협을 최악의 수단으로 이제 그 봉쇄를 하면 만약에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시장의 타격이 그러니까 기존에 타격이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그 미국 주식이든 뭐 한국 시장이든 그렇게 타격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그게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복잡해지는 거죠. 타격이 오겠죠. 실질적인. 네. 근데 단서 조항에 사실은 이제 진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까 한다면 그건 안 한다고 보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까지는 예. 그렇죠. 현재까지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분리가 맞다. 시장을 분리하면 보시면 네.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 모든 가설들이 사실 뭐 하나라도 일어나면 진짜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누를지 말지를 아마 네타냐후든 트럼프든 뭐 하메네이든 다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발 좀 상식적인 선에서 마무리 지어주기를 바랄 따름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추억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그냥 뭐 지금 주식이고 뭐고 그냥 끝났죠. 필요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까지 머리 아픈 얘기는 그만하고 오히려 우리가 찾아가야 될 투자 포인트들 한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지수 선물은 내일 휴장이라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키워드 확인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5가지 키워드 확인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연준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중동이었다면 또 하나는 역시나 FOMC였죠. 결국에는 동결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시장은 그것 때문에 조금 상승하다가 밀려서 끝났는데 네. 중요한 건 이 내용에서는 큰 건 없었어요. 그쵸. 큰 원래 건 예상했던 대로예요. 없었는데 이제 네. 이 성명서 문구 왼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지워진 게 있잖아요. 네. 그 지워진 게 높은 실업률과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걸 지웠어요. 일단 일단 호재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구를 지우고 네. 그래도 지켜봐야 된다는 건. 예. 근데 그 배경에 약간 그 기자회견 내용에 영상을 보면은
이거 하기 전에 이제 트럼프가 막 또 한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제 금리 안 내릴 거야. 뭐 멍청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형편없고 정치적이라고 그냥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그 멘트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멘트를 하고 나서 이제 파월이 그 기자회견 하는데 그 그거 내용이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나 너 싫어해. 예. 그런 느낌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네, 보여줬어요? 네. 아, 그러니까- 여기 써 있습니까 이렇게? 예. 나 진짜 싫음 뭐 이렇게? 예. 그냥 그런 멘트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구나.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인 그런 상황인데 긁혔네 서로. 그 서로 싫어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럼 트럼프는 왜 이렇게 그 파워를 자꾸 긁을까? 걸고 넘어질까? 예. 그런 고민을 좀 해보면은 만약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그 일반 그 시민들은 누구 탓을 할까요? 나라님 탓을 하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 트럼프한테 이제 표적이 갈 텐데 예. 그 표적을 옮겨야죠. 옮기는 것 같아요. 네. 네 탓이야, 얘 탓이야. 내 탓이 아닙니다. 네. 예. 그런 그것 때문에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사전에 음. 그런 뭐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진짜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어제 한 게 금리 동결이 아니고 정치적 동결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면 아까 진짜 정확하게 이 말하는 뉘앙스나 이 스탠스가 딱 누구를 지목해서 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왔거든요. 저도 그랬구나. 약간 트럼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어서 충분히 그래 보이고 사실 이제 이 파월도 기분이 나쁘겠죠. 본인한테 멍청이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복수한 게 아닌가 싶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어제. 그런 동시에 사실 파월도 이제 뭐 약간 말년병장이잖아요. 말로 이제 곧 갈 사람이잖아요. 제대가 얼마 안 남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그 연준 의장은 그러니까 전임 뭐 전전임까지 해서 그리스폰부터 이 마지막 옐런까지 옐런, 예. 마지막에는 기조가 변하지 않아요. 거의 안 바꾸거든요. 예. 기조를. 기조를 안 바꾸는 거고 여기 점도표도 마찬가지죠. 네네. 지금 그 동결이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최근 그 국채 금리 선물 쪽에 그 선물의 이제 그 포지션이 최근 내년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 그 타이밍에 예.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그 계약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임기 동안은 안 할 것 같고 그러네요. 끝나면 할 것 같은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제 그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에 베팅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임기가 정확히 언제까지죠? 5월까지. 내년 5월까지? 예. 그럼 좀 많이 남았네. 1년 남았죠. 예. 근데 그와 동시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던데 그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도 지금 앞서 이 지표들이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관세 이야기가 실제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그 소매 판매든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 네. 근데 그걸 우려를 좀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건데 물가 전망치가 네. 높아졌네요. 네. 3% 넘게. 그거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거고 근데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몇 달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여름까지 봐야 여기까지, 예. 이게 드러날 거니까 좀 보자는 거죠. 예.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도표는 사실 시장이 뭐 그렇게 싫어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부터 2번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저도 봤는데 파월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점도표 너무 믿지 마라.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파월은 계속 동결 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좀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니 뭐니 하면서 시장에서 별로 기분을 안 좋아했는데 결국에는 파월도 그걸 하고 싶은 거겠죠. 내 탓이 아니라 네, 트럼프한테 달려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금리,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분위기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나 유가 이거는 관세, 예. 그 다음에 지금 전 중동 이게 다 누구의 이제 이 정책에 달려 있냐 트럼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리 문제든 그러니까 관세로 인한 금리, 그다음에 그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전부 트럼프한테 달려 있다 보니까 예. 이쪽으로 이제 공을 넘긴 거죠.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월이 맞느냐, 트럼프가 맞느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파월이 다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 트럼프 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최근에 어쨌든 물가 지표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또 트럼프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관세가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6월, 7월 지표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의 이 진실 공방이 여름 지표를 우리가 보고 나면 누가 맞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예전에 얼마 전에 이사님께서 일반 기업들이 일단은 관세를 흡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비 커질 전가 수도 있죠. 될 거기 때문에 네. 여름 지나고 소비 전가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월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여름의 지표가 과연 이 줄다리기를 어느 쪽으로 기울게 만들지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간밤에 뭐 이란도 중요했고 FOMC도 중요했지만 제일 놀라웠던 건 코인베이스와 서클이었습니다. 어마무시했죠, 정말로. 네. 이게 저희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죠. 100달러 밑으로 오면 산다고. 99인데 100달러가 뭐예요? 100을 더합니다. 199. 199 이제 가면 산다고 이거 바뀌었군요, 이제. 예. 근데 이제 뭐 다들 앞서도 이야기했다시피 뭐 IPO 하는 날 샀으면은 뭐 진짜 퍼센트로는 세 자릿수 퍼센트. 이게 배수로는- 살걸병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네. 살걸병이. 근데 뭐 지난 거지만. 그렇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진짜 뭐 그 AI 이후에 어떤 진짜 트렌드의 변화가 될 건가, 세상의 트렌드를 변화시킬 건가, 그걸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초기긴 하지만 진짜 이게 트렌드를 변화시키는 거면은 끝자락이라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네. 세상이 변하는 거니까. 아예 세상의 패러다임이 아예 바뀔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올라도 좀 잡아야 되는 그런 게 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조정 오면 사야지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조정이 안 오니까. 일단 그런 상황인데 가장 뭐 결정타는 이제 코인베이스의 페이먼트, 소위 말하는 그 결제망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인베이스 페이먼트라는 게 뒤에 뒷그림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뒤에 네. 보시면은 그 비자랑 마스터가 이날 빠졌거든요. 맞아요. 주가가 좀 네. 빠져요, 요즘. 그러니까 네. 기존 그 비자랑 마스터는 기존 결제망이죠. 그렇죠. 네, 기존 결제망인데 이 기존 결제망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쪽은 기대감에 많이 오르고 이쪽은 자기 점유율을 잃을 수 있으니까 빠지는 건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페이먼트가.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는 네. 원래 결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플랫폼 이렇게 지금 제가 글로 써놓은 거는 네. 내용이 이제 뭐 되게 어렵게 이렇게 말을 좀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 네. 그러니까 비자나 마스터도 결제를 하려면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깔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제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가 지금 그 L1, L2 이런 그 이더리움 기반의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결제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안 통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네. USDC를 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여기 쇼피파이 나오지만 예. 쇼피파이에서 뭔가 주문을 해요. 그럼 결제를 할 때 뭐 무슨 페이 뭐 다 있고 하나 더가 생긴 거죠. USDC. 선택지가 하나가 더 예, 생긴 밑에 거구나. 그 결제에 USDC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USDC 결제를 누르면은 결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신기하다. 코인베이스가 그 결제 네트워크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코인베이스가 다 먹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사실상 거죠. 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 이제 결제 시스템이 생기는 건데 뭐 달러 베이스 결제가 아닌 거죠. 일단은 USDC 결제니까 네.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쇼피파이 한다는 거. 그 전자상거래에서 뭐 소규모 전자상거래는 대부분 쇼피파이로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엄청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코인베이스의 입장에서는. 네. 이와 관련해서 스카페센트가 또 무슨 얘기를 했네요. 네.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스카페센트가 이제 이 트위터에도 올리고 네. 내용이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2020년대 말이니까 2030년까지 이 규모가 3.7조 달러까지 커질 거다. 지금 현재 250억 달러
250억 달러예요. 아, 2,500억 달러예요. 그렇죠, 2,500억 달러인데 이게 10배가 지금 넘어가네요. 10배 넘어가게 이제 네. 커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서. 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소위 말하는 민간 수요도 늘리고 뭐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차입 비용을 또 줄이는 거잖아요. 예. 부채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국가 부채도 줄여주고 다 좋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좋은 예, 거예요. 그 지금 그 밑에 그 표시로 돼 있는 세 주체한테 다 좋다. 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이게 달러의 위협이 안 되고 오히려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인터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키우겠다는 명확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진짜 지니어스한 네. 법이 통과가 된 거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네. 거기다 금리까지 내려갈 수 있고. 네. 예. 뭐 일단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쪽으로 이제 강한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제가 처음에 말했던 트렌드가 바뀌는 게 아닌가. 지금 기존에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이어졌던 그 결제 네트워크의 트렌드가 서서히 이제 바뀌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씩 네. 드는 게 아니 뭐 단순히 지금 코인베이스 상황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저희가 봤잖아요. 뭐 JPDC인가? 뭐 JPMD. 예, JPMD 있었고. 예. 그리고 또 월마트랑 아마존이랑 아마존,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또 만든다고 했었고 그렇게 되면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코인베이스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JPMD는 좀 달라요. 거기는 자체 이제 자체 계좌 거니까. 이체, 예. 자체 네트워크를 써서 원래 있으니까 그게 되니까. 그 자체하지만 만약 뭐 애플이 한다, 아마존이 한다, 네. 뭐 월마트가 한다 그러면은 그건 자기들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겠죠. 네. 그 발행을 하면은 결제 네트워크는 코인베이스를 쓸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어디가 있냐면은 지금 앞서 말했던 그 뭐 L1이든 L2 기반의 이더리움 기반이든 뭐 이런 네트워크는 이 코인베이스도 있고 우리가 잊고 있는 블락도 있어요. 블락. 예, 블락도 있는데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 쓸 가능성이 높고 이것까지 뭐 빅테크나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하기에는 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자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만들어내면 서클한테는 경쟁이 심화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쵸. 서클은 발행사니까. 네네. 네. 그 대신 코인베이스는 그 뒤에서 그러네. 비자나 마스터 같은 역할로 이제 수수료를 먹는 거죠. 그 서클은 일단은 작은 국채 이자를 받는 거고 네. 여기는 거래 마음껏 다 받아가는 거니까 코인베이스가 1등이네요. 이걸 사야 되네 이거. 이거 만약에 더 늘어나면. 그렇죠. 더 증가하면 예. 네. 근데 이제 요거는 각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아, 각자 예. 각자 쓰는 거고 USDC는 이걸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도 살 수 있고 해외 이제 그것도 되다 보니까 일단 규모 면에서는 서클이 더 클 수는 있는데 일단 서클을 다 안 쓰고 자체 걸 뭐 많이 쓰게 되면 그래도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앞으로 봐야 되죠. 일단 그런 뭔지 상상만 정확하게 해보는 이해가 거니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USDC를 만든 이 서클이라는 회사가 왜 지금 더 크냐면 지금 사실 실생활에서 막 결제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지금 법안으로서 이제 실생활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더 생겼고 만약에 그게 생겨서 진짜 많은 사람이 쓰게 되고 많은 회사들이 코인을 발행한다면 다 코인베이스 통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먹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좋아지겠지만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시장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맨날 그냥 IC 카드 뭐 이런 걸로 긁다가 굳이 내가 USDC를 써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뭐 미국 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지금 특히 이제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이런 국가들의 이제 만약에 그는 직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쪽에 있어서는 통화의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월급 받아서 비트코인 사기 어려우니 거의 여기 뭐 USDC를 사든 뭐 테더를 사든 그걸 지금 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사서 가지고 있으면은 통화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 없애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하고 또 하나 이제 결제까지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그냥 수수료 없지 않습니까? 네. 그 결제 수수료도 거의 최소화가 되고 환 수수료는 제로니까. 그러네요. 예, 다 얼마나 유용한 근데 약간 좀 시스템인가. 무시무시한 게 그러면은 막 우리가 뭐 남미의 아마존 이래서 메르카도 리브레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냥 아마존이 거기 가서 이제 코인으로 이렇게 사세요 하면은
사실 그 사람들도 사실상 미국의 소비자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근데 물류가 또 있으니까. 아, 물류가 있기는 네. 하네요. 네. 물류가 좀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완벽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좀 단점이 있지 그러게요. 않을까요? 그죠? 아, 너무 지금 만약에 찬양만 너무 좋은 것 해가지고.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이자가 빠진다든지 네. 이런 게 단점이 뭐가 있겠죠. 이사님, 그러니까 그죠? 일부 그런 그 발행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내려가면 리스크고 예, 그렇죠. 예. 또 하나 이제 혹시나 모를 이거 이제 법안으로 이제 강제는 하지만 네, 강제는 하지만 예. 또 모르잖아요. 또 이거와 관련돼서 교묘하게 해킹도 피해가지고 가능하고. 예, 예. 혹시나 이제 사기 당한 또 아, 그런 거는 옛날 사례들이 좀 있었죠. 예전에 과거에. 그 저희 예전에 그 권모 씨가 했던 예, 거. 그쵸, 그쵸, 예, 근데 그쵸. 거기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데파짓을 안 하고 전부 이제 뭐 알고리즘 기반으로 다 이 연동돼 가지고 이걸 안정화시켰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사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게 법으로 막고 한 거니까 일단은 믿고 쓰는데 이제 큰 것만 써야 되지 않을까. 법안 내용 보니까는 일단 딜로이트가 매월 감시한다. 네, 네. 그것 때문에 아주 올라간 것 같은데 일단은 코인에 갖고 있는 그런 불안감만 없어지면 또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갑자기 코인 사고 싶어졌는데 이건 그러게요. 예, 딴건 아니고 이건 필요해 보여요 저는. 근데 사실 그 USDC나 테더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달러랑 연동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 통과됐다고 해서 막 변동성을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거 수혜를 받으려면 서클이나 코인베이스를 사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수혜로 이제 가장 큰 뭐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만약 이 결제가 늘어나려면 네.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니까 네. 그러면 그 밑에 하드웨어로는 이제 엔비디아나 AMD가 오, 쓰이고 그렇게 확장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쓰이고 이제 결제 네트워크에는 뭐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아까 코인베이스든 뭐 블락이든 여러 또 다른 데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나는 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인이 쓰일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확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아까 말했던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가 향후에 이제 비자 같은 역할로 이제 확장이 되면 그러면 그 정도 시가총액까지는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계속 이제 서클을 쫓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뭐 아까 후보군 중에는 저기 페이팔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거기까지 보시면 좋겠죠. 네. 그렇군요. 팬싱창에서는 전 세계가 쓰는 도토리라는 얘기가 있어요. 다 같이 나눠 쓰는 도토리. 예, 진작에 그걸 우리가 했으면 물론 그때는 블록체인이 없었지만 자 아무튼 진짜로 이렇게 세상이 순식간에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거 그게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니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애플 얘기 또 가져오셨는데 폴더블 아이폰이 나옵니까? 네. 오. 내년 아마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올 그 하반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이후에 26년 되면은 이게 보일 수 있다는 건데 아직까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또 믿을 만한 사람이죠. 예, 애플 전문가인 이제 거밍치 이분이 올린 건데 그 내용에 이제 주는 그 폴더블 프로젝트는 하반기에 시작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26년에 결국 그 삼성 디스플레이 한국의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힌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접히는 부분 디스플레이를. 네네. 네, 그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얼마 출하되느냐를 보면은 결국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막 2배가 돼버리면은 이제 나오는 거네요. 네네.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거 나오는 건 좀 더 이제 뒤에 봐야 되는 거죠. 실제 나오는 거는. 근데 가격은 가장 프리미엄급으로 가장 비싸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겠죠. 부품이 비싸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뭐 애플이 아직 호재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요거라도 잘 돼서 판매량이 좀 더 교체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얼마나 또 이제 간지 있게 이쁘게 만드냐에 그렇죠. 따라서 또
쓰다 오래 쓴 사람들은 또 바꿔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모멘텀을 좀 기대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힌지 접치는 불에 주름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최근 이제부터? 나오는 그 삼성폰도 이제는 없어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초기는 그래요? 초기는 그 중간 접히는 부분도 뜨기도 했고 무슨 책처럼 계속 자국 났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그게 없다 지금은? 네, 자국이 나는데 오. 이제는 최근 나온 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값은 한 2,000달러까지 올라가 가격은 좀 비싸지겠죠.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거라고 그러면 애플이 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것 때문이라도 가격이 지금, 비싸니까 비싸진 건, 예. 프리미엄 그 가격대 출시니까 그걸로 이제 상당한 마진을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뭐 트럼프가 또 애플에 대해서 또 얘기한 게 있네요. 근데 네, 이거는 네. 결국 그 애플을 괴롭힌 네. 이유가 이거다. 이게 뭐냐면은 그 골드카드가 골드카드 뭐예요? 영주권. 아 영주권 500만 달러짜리 영주권. 맞아 있었어요. 네, 이걸 애플이 살 거다. 어. 왜냐하면 미국에서 뭔가 하려면은 네. 다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이 영주권 주고 사서 주요 인물들 데려와서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꿔라 네가. 아, 진짜 500만 어마어마한 달러 써서 네. 그거 사서 아, 너네 돈 많으니까. 말이 되네요. 말이 돼. 네. 어차피 바이백 하느니 네, 그냥 사람들 데려와서 할 거니 그 사람 데려올 때 트럼프 골드카드 사서 고용에 안정시켜주면서 하라는 아, 거죠. 굉장히 쉽네요. 트럼프는. 네. 이건 근데 좀 뭐 웃자고하는 느낌으로 좀 가져오긴 그렇겠죠. 했는데 네. 뭐 애플한테 자꾸 이렇게 압박을 넣는 게 이것 때문이다. 뭐 이런 루머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참 애플 얘기를 가져오셔서 이제는 뭔가 좀 투자액을 좀 다르게 해볼까 했는데 막상 제가 생각했던 뭐 AI라든지 뭐 되게 좋은 얘기라기보다 네. 홀더블 나올 수도 있다. 혹은 이제 골드카드 살 수도 있다. 이게 끝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애플은 일단은 뭐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를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라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키워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는 저도 요거 봤어요.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나이키 스킴스. 요거 이제 뭐 미국 문화나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킴 카다시안인가요? 네. 그 사람이랑 이렇게 협업하려고 했던 거죠. 네네. 이게 이제 왜 연기가 됐어요? 이게 생산하고 공급망 문제가 있어요. 관세부터 해서 이제 문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 밝히기는 이제 생산하고 공급망 차질로 인해 가지고 뒤로 좀 연기한다.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백지화되는 게 아니라 연기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일단 그 나이키의 모멘텀이 여기에 조금 있었거든요. 기대감이. 맞아요. 이거 예.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어요. 네, 그 최근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다시 좀 연기되면서 주가도 흐름이 뭐 다시 좀 꺾이는 모습이고요. 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 나이키가 좀 트렌드에서 좀 밀려나면서 많이 늦었죠. 네, 밀려나면서 이걸 좀 돌파구로 좀 삼았고 특히 이제 여성들의 그 액티브웨어 시장 이쪽 그 강화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킴 카다시안이 이제 좀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이 그럼요, 꽤 예.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에서 만든 게 이제 소위 패션 쪽에 좀 트렌디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 건데 네, 요게 좀 늦어지니까 좀 주가 모멘텀이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요즘 그거를 좀 만회하려고 협업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곳곳에.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랑 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이키 입장에서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좀 달라져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 이제 MZ 세대들이 그러니까 인식이 지금 나이키는 그쵸. 나이 든 사람들이 입는 옷, 맞아요. 입는 신발, 예. 자기들은 좋아하지 않는 브랜드. 맞아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서 말했던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뭐 협업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자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SNS 한번 올리면 나이키가 달라지고 있네라는 걸 한 번에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한 거죠, 솔직히. 네. 가는 방향은 좀 맞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이미지 탈피를 위한 준비 단계나 뭐 초기 단계다 뭐 이렇게 봐야 되죠.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실제 그 아울렛 가면 매장에 있는 나이대가 제법 있어요 지금. 나이키 아울렛이요? 나이키 아울렛.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젊은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진짜 지금은 아빠 신발 된 게 아닌가 저도 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그 운동복이나 신발이나 다 러닝코어가 등장을 하면서 그 러닝과 관련된 특화된 브랜드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네. 뭐 온러닝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그런 매장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 데 있어요. 가면 젊은 애들 진짜 많아요. 근데 또 그게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걸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나마 나이키가 좀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뒤처진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앞서 말한 그 러닝, 네. 그 나이 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뭐 조깅, 달리기, 맞아요. 이런 단어를 안 씁니다. 러닝. 그쵸. 러닝이죠. 이게 이제 단어가 이제 러닝으로 이제 바뀐 거래요. 그래서 네. 지금은 또 러닝도 펀 러닝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펀러닝은 뭐예요? 이렇게 즐기면서 뛰는 거죠. 뭘 즐겨요? 러닝하는데 그냥 뛰는 거지. 아니 근데 뭐 모르겠어요. 그 엄청 힘들게 뛰지만 네. 그 뒤에 오는 그 희열이 있잖아요. 뭐 러너스 하이 뭐 이런 네, 거. 뭐 그런 문화가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뭐 미국 일부의 국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러닝 다 뛰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크루도 진짜 많고. 네, 다 엄청 다 뛰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글로벌 러닝화 시장 추이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 보면은 뭐 보스턴 마라톤, 뭐 뉴욕 이 마라톤 대회도 지금 참가하는 인원이 뭐 5만 명 이렇게 엄청 늘어나고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진짜 3, 4월에 네. 여의도에서 네. 마라톤을 매주 했어요, 진짜. 매주 막아놓고 네. 매주 행사하고 예. 그 정도로 진짜 요즘에 어떤 힙한 그런 문화의 전형이 됐습니다. 네. 러닝이라는 게. 러닝 슬로우 러닝까지 포함된 거죠? 슬로우한 것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슬로우 러닝. 안 쳐줘요. 아, 진짜입니까? 슬로우 러닝이라고 슬로우 조깅. 하여튼 슬로우 근데 조깅, 예. 이게 아까 말했던 런던 마라톤 대회가 2025년 그 신청자를 90만 명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러닝이 또 그 하프 적어도 이제 10km. 예, 최소 10km. 최소 뭐 5km는 사람들이 또 안 안 쳐줘요. 쳐주잖아. 에이, 5km는. 그러니까 10km, 예. 10km부터 막 하니까 초보가 5km 뛰기도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렇죠. 네. 예. 어려운데 10km는 뭐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신발 좋은 거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좀 그래도 뭔가 좋은 걸 신으면 좀 더 장비. 가볍고 예. 하면 내가 좀 그래도 좀 더 잘 뛸 수 있지 않을까? 아이, 그럼요. 뭐 이런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신발, 뭐 옷, 가벼운 소재 옷 이런 거 하면 100만 원이거든요, 합치면. 오. 그 요즘 나이키에서 광고 모델이 뭐 옛날에야 막 호날두, 메시 막 이랬잖아요. 요즘 누군지 아세요? 킵초게라고 아세요? 그 마라톤의 그 영웅. 아, 예, 네. 그 아프리칸,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아. 거의 나이키 벽에 걸려 있습니다, 진짜로. 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 전 세계 붐이 이제 런이다, 네. 러닝이라서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운동화 브랜드 점유율을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네. 나이키는 줄어들고 있고 아디다스, 그다음에 이제 호카부터 해서 온러닝, 맞아요. 아식스. 우리가 그 아식스 매장은 아직도 뭐 가면은 물건 좀 늦게 가면은 신발이 없다고 하네요. 저희 한국에도. 아식스. 아식스는 좀 생산량이 좀 제한돼 있어가지고. 오, 네. 근데 러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식스를 좋아하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아식스도 주가도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 온이나 이제 호카, 그러니까 데커스 아웃도어 이 두 개는 주가가 지금 아직 회복을 많이 못했거든요. 예. 특히 데커스는 좀 더 회복을 못했고. 그렇죠. 근데 아식스 주가를 아침에 제가 보고 왔는데 거의 전고점 회복을 했어요. 맞아요. 넘어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아식스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네, 근데 뭐 여기 언더아머는 써놨는데 언더아머는 좀 언더아머 또 러닝에선 또 안 쳐주죠. 네, 안 쳐주죠. 네. 잠깐 짬 내서 이사님 얘기했던 나이키 애플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이건 약간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이사님. 왜냐하면 나이키 보시면 파란색인데요. 마이너스 19%. 네. 주황색 애플 똑같은 모습인데 똑같이 19% 빠진 종목이 두 가지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이거에 네. 똑같이 공교롭게. 네, 공교롭게도. 네. 혹시 뭐 의도가 있는 거 아니시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닌 것 같고 혹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폴더블 프레임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있는 건데 네. 올라오겠습니까? 이래갖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 지금. 네, 아직 쉽지 않을 것 같고. 안 했다고요? 네. 그러면 좀 대안으로 생각해 볼 만한 종목 뭐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에는 이제 이 스포츠웨어나 러닝의 가장 핫한, 그러니까 뭐 지금 저희 미국 주식하고 있지만 아식스는 네.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뭐 일본 주식 중에 아식스는 뭐 가장 빨리 회복했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지만 핀란드 기업인 여기 아모 스포츠. 아모 스포츠. 네. 아크테릭스. 예. 예. 아크테릭스가 네. 핀란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주주는 중국이에요. 안타, 그래요? 안타. 예. 네. 아니 제가 아까 젊은 애들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거 사는지 모르겠다고 한 게 그냥 아크테릭스거든요. 네. 150만 원 막 이래요. 그냥 네. 점포 같은 거 네. 하나에. 오. 네. 근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냥 뭐 요즘 그런 단어 안 쓰죠. 꾸안꾸인가 뭐 그런 거 안 쓰잖아요. 꾸안꾸 가끔 쓰죠. 쓰나요? 네. 뭐 딱 하여튼- 그런 느낌이죠. 러닝 네, 코어가. 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그 용어가 고프코어로 그러거든요. 네, 고프코어라는 게 뭐냐면은 고프가 이게 약자입니다. 그래서 G가 이제 그래놀라, 예. O가 오트 그 귀리, 예. 그다음에 R이 이제 건포도의 레이신스, 색깔 얘기하는 예, 건가? P가 땅콩 피넛.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약간 아웃도어 예, 맞아요, 맞아요. 잖아요. 그러니까 아웃도어 갈 때 보통 그런 거 많이 들고 가니까 아. 그걸 따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저게 100만 원, 200만 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옷이? 근데 보시면 인기도가 오른쪽 끝으로 가고 그러니까 가격으로 가고 네. 선호도로 가게 되면 제일 끝에 있는 게 아크테릭스예요. 진짜 저게 끝판왕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여러 번은 아니지만 나 하나 가지고 그렇죠. 예, 그냥 밖에 나갔을 때 이게 지금 이게 멋있다고 이게 하는 이해하려고 거거든요. 하면 안 돼요.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이게 멋있다고 이제 자기 나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문화같이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도 다음 보시면은 거의 전고점을 뚫었다가 옆으로 지금 기고 있는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저 아크테릭스 관련주 있는 줄 몰랐는데 알았으면 진작에 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기는 하네요. 그 네. 앞서 봤던 그 4명의 모델 옷을 합친 게 100만 원 넘는다는 얘기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다 합치면 네.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아, 4명 옷이요? 다 합치면. 와, 이게 이제 600만 원. 뭐 놈코어라는 그런 용어를 막 쓰고 합쳐갖고 뭐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밑에도 펑퍼짐하고 맞아요. 뭐 그런데 이제 젊은 애들이 이걸 좋아한다니까 특히 색깔도 화려하지 않아요. 전부 회색, 맞아요. 검정색 뭐 아. 이런 느낌이라서 예. 좀 다릅니다. 우리 뭐 방탄개인이 들어가면 그 정도 값싸겠죠. 뭔가 있겠죠. 뭔가 있겠죠. 뭐 저희끼리 있겠죠. 이런 얘기해서 뭐 예,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테슬라. 예. 요거 뭐 간단하게 한 장 준비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주가에 영향 안 미쳤고요. 네. 지금 이 텍사스 주정부에서 특히 텍사스 의회에서 안전을 좀 더 갖춰서 자기들이 법안을 마련하는데 좀 연기 좀 해달라 요청한 거예요. 3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요청한 거라서 네. 실제 뭐 이걸 테슬라가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보완해 갖고 뭔가 제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행할 때 이게 법안이 9월 1일부로 시행되다 보니까 자기들에 맞춰서 해달라는 거예요. 편하게. 9월까지 늦추기는 좀 그러네요. 자기들 일 편하자고 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거예요? 생각도 들고요. 뭐 일 많죠 요즘 네. 정부 트럼프 때문에 뭔가 일이 많을 테니까 조금 천천히 가자라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주말 지나면 바로 공개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든 내일 쉬어가니까 테슬라 주가 모레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볼만한 그런 재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 맛있는 미국 주식 바로 확인해 볼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 종목은 원래 이제 제가 화요일 날 하려고 했다가 아 그래요? 메타로 바꿨잖아요. 아, 바꿨다고 네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작은 종목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제 그 14%가 올라갔어요. 할 걸 그때. 네. 이 회사는 이 로봇 관련 그 솔루션 회사인데 네. 특히 물류, 월마트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물류 자동화와 관련된 회사예요. 예. 우리가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팔레트 위에 올려가지고 밑에 로봇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옮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 맞아요. 작은 로봇들 그 수십만 대가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 로봇 만드는 회사. 네. 근데 아마존 직접 하고 여긴 이제 월마트하고 뭐 여러 이제 그 타겟 요런 데 이제 납품하는 회사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로봇 시장이 이제 커지는 거, 특히 또 AI 때문에 좀 더 이제 정밀하게 그 자율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곧 골든 크로스 나올 것 같은 모양. 오, 나오네요. 지금 나옵니다. 네. 로봇도 이제 또 봐야 되는 시기가 또 왔군요. 네. 한창 우리가 AI 많이 보고 있었는데 네. 결국 연결되면은 로봇도 봐야 될 수 있으니까 심보틱이라는 종목. 네, 그러면서 이제 요거 하나 더 더해가지고 네. 최근에 아마존이 자기들이 이제 로봇을 더 많이 AI랑 로봇을 더 많이 도입하게 되면은 이쪽 물류 쪽에 아마 사람이 더 줄어들 거다 몇 년 내로.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뭐 지금 아마존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 그러면 인건비가 제일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지금 한 곳 정도만 완벽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 도입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도입 많이 되면은 인건비 줄어들면 그 소위 말하는 비용이 확 떨어지죠. 그쵸.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그 아마존은 또 커지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재무제표상, 그러니까 이 인컴 스테이먼트의 손익계산서상에 상당한 그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계속 로봇 들어올 거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변동폭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예, 그래도 지금 또 이제 골든 크로스 직전이라고 하니까 심보틱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을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오늘은 사실 다들 이제 쉬어 가시는데 네. 예, 내일까지 이번 주에 마무리 전략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리는요 금리 동결이 아니고 정치적 동결을 원합니다. 정치적 동결? 너무 왔다 갔다 했던 이런 트럼프의 모호성을 좀 바꾼 다음에 네. 한쪽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예, 너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트럼프 파월이 조금 이제 좀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트럼프가 파월도 화해하고 네. 이란도 화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예.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로 트럼프 생각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조만간 뭔가 또 그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이사님은요? 그 이어서 받아서 이제 이야기하자면 결국 모든 건 이제 트럼프한테 달려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건 해결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인 이제 소위 말하는 탁구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뭐 오랜만에 정치적이든 나왔고. 뭐 네. 경제적이든 예. 자기는 그런 걸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좀 유연한 트럼프의 모습을 주말 사이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내일도 방송은 이어집니다.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찾아와 주시면 다양한 내용들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